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은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구성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그 그림은 우리가 이제 한번 뭐 그려봤었습니다. 이게 1번, 2번이 이제 같이 뭐 연관되는 문제인데,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에서 전송 매체라는 거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이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입력장치라는 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보내기 위해서는 송신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전송 매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이거에 이제 반대 역순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송신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입력장치가 있으니까 여기는 출력장치가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보냈던 그 입력값이 출력으로 정확히 나오게 되는, 이런 거가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물어보는 게 전송 매체죠. 그래서 이 전송 매체를 유선에서는 이게 이제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니까 유선에서는 와이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케이블이라는 그런 매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유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선에 대한 거는 전송 매체가 뭐예요? 그냥 이제 이런 공간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열려 있는 공중에 전파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냥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매체는 유선에서는 와이어나 케이블, 무선에서는 공간이다. 그게 이제 답이 될 거고, 2번은 이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보낸다고 할 때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보세요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컴퓨터에서 파일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입력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키보드를 통해서 파일을 이제 전송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송신기는 이거는 이제 랜카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또는 이제 랜카드나 모뎀이라는 거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랜카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랜카드가 하는 일은 전기 신호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규격을 좀 맞춰주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이 랜카드를 통해서 전기로 바꿔주기도 하고, 어떤 이제 통일화된 그런 이제 그 규격을 맞추는 그런 걸 해서 이제 이 선을 통해서 날아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수신도 랜카드로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그 규격화된 그런 값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랜카드는 이제 그 전기 신호로 해서 쐈으니까 전기 신호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데이터로 바꾸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출력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그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이제 요거 배운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한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배운 내용이죠. 우리가 3번에 대한 내용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PC라는 시대를 거쳐서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죠.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거는 PC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그 넥스트의 어떠한 이제 스마트 시대에 그런 그 다음 세대가 탄생하는데, 사실은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서
이 모바일이 나오면서 이제 SNS라는 게 활성화됐잖아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뭐 스마트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좀 더 뭐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게 이제 안 써져, 있는데, 이렇게만 써 있는데, 모바일 시대라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굳이, 한번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누면 또 이거에 따라서, 예. 또 거기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기업들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제가 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 교재에서는 PC, 인터넷, 모바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만약에 한다면 PC 시대에서 가장 강자 두 개를 그때 말씀드렸죠. PC를 만드는 본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IBM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제일 먼저 했던 게 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요 기업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 하나를 써봐라 그러면 네이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두 개의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업체라고 얘기했었고, 모바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일반 단말기라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두 개로 사실은 나눠서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꺼번에 모바일이라는 걸 두 개 다 포함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이제 일반 단말기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노키아나 모토로라 뭐 이런 데가 가장 대표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죠. 이 기업은 나중에 그 다음 문제에서 뭐 어떻게 이제 되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라고 문제를 냈었잖아요. 뭐 이런 기업하고 또 뭐 애플, 그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 뭐 삼성은 일반 단말기에서도 성공한 기업이고 스마트폰에서도 성공한 기업이죠. 그 다음에 뭐 또 화웨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뭐 레노버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이 이런 모바일 일반 단말기나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SNS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 그죠? 지난번에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름이 저커버그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저커버그. 그 다음에 뭐 트위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카카오. 이런 게 이제 SNS에 대표되는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는 사실은 모바일 시대라고 얘기하고, 요거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요거로 썼을 가능성이 많지만, 뭐 답을 이걸로 쓴 사람도 이렇게 이제 이 단말기랑 스마트폰을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면 제일 좋은데, SNS를 생각해서 이거를 썼거나 아니면 단말기 만드는 거를 생각해서 이걸 썼거나, 예, 뭐 좋습니다. 뭐 제가 좀 애매하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답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예, 제가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렸었는데, 4번 답이 뭐였죠? 1980년대. 70년대에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탄생이 됐고, 80년대 들어와서 IBM PC가 보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 IBM PC도 뭐, 그 속도에 따라서 뭐, XT, 뭐, 그 다음에 AT,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약간 갈라지는데, 여튼,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1980년대 중반, 후반, 예, 요때. 제가 그때, 대학생, 끄트머리하고 이제 대학원, 예, 석사, 뭐, 이런 공부할 때, IBM PC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맨 처음에 3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3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80년대 중반쯤, 80년대
그 신입생일 때는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썼다가 한 4, 5년 지나서 IBM PC로 이제 바꾼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는 IBM PC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뭐 저런 그 이름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이 www,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W3 뭐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하죠. 월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와이드 웹.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웹 브라우저하고 뭐 이렇게 약간 혼란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www는 뭐 이거는 이제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www는 뭐 예를 들면 모든 정보, 뭐 일반 뭐 데이터, 뭐 또는 이미지, 뭐 동영상, 뭐 이런 모든 정보를 하는 이게 서비스다 이거죠. 요 브라우저라는 말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 브라우저라는 뜻이 이렇게 이제 어디에 뭐가 이렇게 이 뜻 자체가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뭐 이 책을 이렇게 넘기다, 뭐 그런 뜻으로 이게 갖고 있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난 또 뭐 이미지, 동영상, 뭐 이런 놈들을 뭐 검색을 또 하기도 하고, 뭐 저장하기도 하고, 뭐 전송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 두리번거리는 게 뭐 검색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 브라우저 이렇게 써있죠. 브라우저가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뭐 알다시피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뭐 크롬,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 이 www는 이제 URL 주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획일화된 그런 값들을 이제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웹 언어. 뭐 웹 언어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이제 그 학과에 들어서 많이 배울 텐데,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뭐 웹 언어를 일부 좀 배웠을 거예요. 뭐 C를 배운 분도 있고, HTML 배운 분들도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건 좀 배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나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되는 거죠. 자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잘 안 배워요.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뭐 이런 이제 이런 동적인 언어가 따로 있는데, 이 세 개들이 비슷한 거지만 요걸 제일 많이 배웁니다. 자바.
물론 이제 웹 언어에서 자바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인 뭐 C를 가장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바를 이제 우리 과에서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오픈된 소스들이 많이 있지만 보안에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 자바를 많이 써요. 이 PHP 하는 분들보다 자바를 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훨씬 비쌉니다. 이건 보안에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이제 관공서나 뭐 좀 큰 기업들이 자바를 가지고 많이 쓰죠. 보안에 취약해도 큰 문제가 없는 데는 PHP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요. 이걸 배웁니다.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고 이게 이제 웹 언어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노키아하고 모토로라에 대한 얘기인데, 예, 요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저 두 기업이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잘 나가는, 단말기를 만들어서 엄청 잘 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기업이었다. 하고, 모토로라. 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스마트폰이라는 쪽으로 눈을 돌리질 못해서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이제 기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의 몰락의 길로 가다가 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루슨트 뭐 이게 되게 유명한 통신회사가 있는데 뭐 알카텔 이제 이렇게 또 두 회사가 합쳐져 있는데 요 합친 요 회사가 노키아하고 이제 합병을 이렇게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노키아 이름은 그대로 이제 좀 그대로 브랜드가 있으니까 살리면서 이 애들하고 같이 통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살아나는 워낙 그 단말기 쪽으로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좀 좋은 통신회사가 합병을 시키면서 노키아가 좀 살아났고요. 뭐 지금은 뭐 듣기로는 나사하고 이 노키아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합병이 돼 있지만 노키아라는 요 그 단독 그 브랜드 이름의 그 회사가 나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달나라에다가 그 LTE 뭐 기지국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고 뭐 그런 이제 뉴스도 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가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리지 못해서 거의 몰락의 길로 가다가 다른 통신 업체랑 합병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또 조금 독자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모토로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 레노버라는 그 중국계 기업이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또 그 통신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토로라를 이제 인수를 하게 이제 되죠. 예. 그런데 뭐 인수하면서 또 뭐 잘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 그 판매 뭐 그 등수가 좀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모토로라가 또 새로운 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폰을 요새 막 그 찍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두 기업은 몰락의 길로 가다가 지금 다시 회생해서 살아나고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라고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